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심오한 이야기. 우리 사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좀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1년도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이며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사장님들께서 뭐 들으셨던 분도 계세요. 이 강의는 제가 한 3번 정도 했던 강의고, 들으셨던 분도 계시지만,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 그리고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어떤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 될 것 같아요. 예. 제목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카이로스라는 분은 네,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우리가 예전에 사업 설명할 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인용을 했어요. 자, 내가 발도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발 밑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발이 들려 있죠. 네. 내가 항상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앞머리가 무성해요. 자,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내게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 자, 뒷머리가 보면 어때요? 밋밋해요.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고 나면 나의 머리를 잡을 수 없게, 머리를 확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지나갔는데 내 뒷머리를 잡지 못하게, 네, 자, 하기 위함이고요. 자, 발에 보면 조그맣게 날개가 있어요. 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자, 그리고 내가 저울을 들고 있죠. 자, 저울을 내가 들고 있는 이유는 이게 기회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도이며, 자, 내가 칼을 들고 있어, 칼. 자,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뭐다? 칼같이 결단하라는 뜻이다. 자, 나의 이름은 뭐다? 기회. 네,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크릿 사업과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도 2014년도 6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기회라는 것을 그냥 직감으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직감으로 알았고 앞에 왔을 때 바로 잡았어요. 네, 그리고 칼같이 결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때 얘기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분들은요, 그게 기회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잡고 싶어서 잡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려면, 자, 과연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공평할까? 네, 우리 같이 채팅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은 공평할까요? 자, 혹시 이 방에 카메라 켜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하루에 35시간을 쓰신다 하시는 분, 25시간을 쓴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나는 시간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이, 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혹시 하루에 15시간만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모두 다 어떻게 해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다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굉장히 길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굉장히 짧아요.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숙제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과제를 아침에 일어나서 했어요. 네, 아침에 과제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강남센터에 갔어요. 강남센터에 가서 또 거기 강진호 사장님과 또 리더분들 세미나하고 계셔서 같이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6시까지 거기서 같이 또 팀미팅처럼 애프터도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네, 집에 와서 애들과 밥을 먹고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예, 금요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집에 오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네, 제가 아침 6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정말 1분 1초도 저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놀러가 있거나 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필요한 것들로 보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하루가 되게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시간의 개념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시크릿 하자. 그럼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솔직히 없어 이제. 예. 시크릿 얘기하면요. 뭐 오토십만 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구팩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 때로는 클럽 시크릿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은 없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없대요? 시간이 없다라고 해요. 시간이. 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은 공평한데 왜 누구는 시간이 없다고 하고 누구는 시간이 많이 정말 미치도록 남아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할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고 이 시간을 관리하고 컨트롤할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잘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 시간이요.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초, 1년은 365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겠죠. 자,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결정적 시간, 즉 사람마다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저희 아빠가요. 제가 23살 때 연락이 왔어요. 아빠한테. 병원에서 아빠가 대장암 말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를 잘 안 보고 살았어요. 좀 여러 가지 개인 가정사 때문에. 그런데 정말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23살에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겨울방학쯤. 네, 근데 대장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23살이면 벌써 15년,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대장암 말기는 그냥 사망 선고예요. 네, 사망 선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가 올해를 못 넘긴다고 얘기했어요. 올해를. 네.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미 모든 장기 다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비장애, 뭐 췌장애 막 다. 그래서 그냥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희 아빠가 살아나셨죠. 네, 살아나시고 지금은 목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개인 간증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신 분 나중에 카톡 주시면 어떻게 살아났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는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0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60 거의 70대 가까이 되셨거든요. 50대였어요. 50대, 40대 후반. 네, 4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후반에 그런 선고를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한 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때가 12월 달이었어요. 지금 같은 시기였어요. 네. 그러면 올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못 넘깁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아빠에게는 이 해가, 이 한 달이 나의 삶의 전부인 거야. 네. 자, 그분이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2021년도의 한 달과, 너무 건강하고, 예, 진짜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2021년도 12월 달은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오늘이 12월 4일이에요. 오늘 혹시 결혼기념일이신 분 계실까요? 생일.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또는 첫째 아이의 생일. 저희 첫째 딸이 생일이 또 1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은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겠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흥청망청 보내는 날이라면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나의 삶의 어떤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저는 저희 큰딸의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어쨌든 그 날이 12월 24일입니다. 저에게 24일은 12월 24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네. 자, 어떤 분은 오늘이 남편과 엄청나게 싸운 날이야. 아침부터 막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 네, 다들 표정 보니까 싸우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다들. 네. 자, 이렇게 싸우고 오늘 하루 어때요? 정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겠죠. 네. 그렇듯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2021년도 12월 4일을 맞이했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의 의미는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리고 2021년도 남은 한 달을 그리고 앞으로 1년을 앞으로 10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간의 의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보낼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낼까를 생각할 때 여기서 뭐가 같이 맞물려 가냐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같이 맞물려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자, 여행 가는 날, 여행 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족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고 나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야. 네. 또 어떤 분들은 매 순간순간 내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그때 내가 행복하다.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시간은 자, 다르게 흘러갑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길게, 짧게, 의미 있게, 무의미하게.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의미, 나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까? 또는 인간은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까? 굉장히 좀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예, 오늘 12월 달이잖아요. 예, 2021년도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돼. 인간은 어떤 동물일까? 예, 인간 도대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던가요? 다르죠.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크릿을 하는 이유도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시크릿을 거절하는 이유도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시크릿을 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돈돈 거리는 게 싫어서 시크릿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웃기죠. 예.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돈 때문에 해. 내가 시크릿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야. 또 반대로 나는 시크릿을 하는 이유가 제품이 좋아서 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필수 교양 과목,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심리학이라던가 상담학 같은 걸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정말 사업이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네. 왜 이거는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인간은 없어요.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인간은 다 다르다. 네. 그러면 자 그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연구한 이론이 욕구 이론이래요. 욕구 이론. 욕구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욕구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골프를 치러 갔어요. 자, 오늘 같은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골프를 치러 가는 게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간 거다. 그럼 이 사람은 자, 그 골프 내기를 통해 돈을 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그게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요. 네, 5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가장 하단에 있는 욕구가 가장 그러니까 약간 기초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적인 욕구. 자, 그게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어떤 걸 먹고, 자고, 싸고,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들. 네. 자, 이게 생리적 욕구예요. 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배가 좀 불러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해요. 이젠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은 또 뭘 원하냐면 안전한 걸 원해요.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네,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소속감, 예, 어떤 단체,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명예, 어떤 권력, 그리고 또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 그게 바로 4번째 욕구, 자존의 욕구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 그게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욕구를 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욕구가 순서대로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플 때는요, 자아 실현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네.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돈이 없어 이럴 때는요 어떤 나의 명예나 어떤 나의 성취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 당장 뭔가 그걸 먼저 그 욕구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특이한 인간들,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위대한 예술가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위대한 예술가 평생을 굶어요. 정말 돈 없이 살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그림 그리고 어떤 예술에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시크릿을 권하는데 이 사람은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자아실현 욕구가. 아니면 자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야. 이 사람 먹고 사는 게, 이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 라면 하나 먹고 단칸방에 살아 나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떠한 성취감이 있지?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이 별로 매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5가지의 욕구가 보통은 순차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자, 밑에 3개의 욕구는 밑에 3개의 욕구는 결핍에서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밥을 안 먹으면 결핍이죠. 배가 고파요. 네. 그래서 밥을 먹어요. 자, 결핍의 욕구는 채워지면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배고플 때는 막 빵도 좋고 케이크도 좋고 치킨도 좋고 막 떠오르죠. 이것도 그때 근데 막 시켰어요. 막 치킨에 뭐에 막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충족이 되면 그 앞에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지 않아요. 맞나요? 그래도 드시나요? 네. 자, 안전의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좀 불안한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안전한 곳에 와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나에게 뭔가를 하게끔 만들진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결핍의 욕구는요. 결핍의 욕구는 충족이 되면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자, 돈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려고 시크릿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이야. 근데 그는 돈의 목적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게 채워지는 순간 시크릿이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자, 위에 2가지 욕구는 뭐예요? 성장에 대한 욕구예요. 성장.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버가 됐고 플래티넘이 됐고 크라운 로얄까지 왔습니다. 이게 결핍의 욕구로 온 것이 아니라 성장의 욕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온 거예요. 네, 이거는 채워지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건 성장의 욕구는요. 내가 성취할수록 내가 무언가를 얻을수록 더 커져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지고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지고요. 더 내가 무언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막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 뭐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야, 목숨 걸고 그 짓을 왜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뭐가 강한 거예요? 이 자아실현 욕구, 이 성장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뛰어가고 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장의 욕구는요. 내가 이미 예를 들면 제가 실버예요. 자, 실버에서 플래티넘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버가 된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 루비가 되거나 플래티넘,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결핍의 욕구는요. 비면 채워주면 돼요. 비면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성장의 욕구는 채워졌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원해요. 채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원해. 채워졌어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요. 제가 노하우 알려드리는 거야. 진짜 팁. 절대로 물론 시작은 결핍의 욕구를 건드려 주시는 거야. 시크릿 사업할 때 시작은 뭘 건드려라? 결핍의 욕구. 네. 이걸로 너네 아이의 학원비 될 수 있어. 야, 이걸로 네가 좋은 집에 살 수 있어. 이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공동체 소속감. 야, 이 안에 있으면 서로 도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충족되면, 결핍은 충족되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뭐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성장의 욕구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플래티넘으로 가는 걸 돈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나에게 충족되는 게 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플래티넘이 핀이 상징하는 거. 그 사람이 뭔가 명예, 어떤 성취감을 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세미나에서 박수 받고 어떤 주인공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스피치를 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네 이런 것들을 건드려 주시면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에서 멈추지 않고요. 블루로 가고 레드로 가고 크라운 로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심리학 공부를 좀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랑 미팅 파트너분들이 하시면 그 얘기를 해요. 성우님은 시크릿을 왜 이렇게 쉬워하시냐고. 저는 시크릿이 세상에 제일 쉬워요. 정말 쉬워요. 네. 저는 이 사업이 한 번도 어렵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관점을 뭘 보고 하냐면 사람을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 인간을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마케팅,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 관계든 뭐든 다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제품 공부만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돈 공부만 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로 성공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리더분들 적어도 플래티넘 이사 루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은요 사람 공부하셔야 돼요. 왜? 갈수록 다양한 인간들이 나의 팀에 들어옵니다. 네. 네트워크 사업에
장점이 뭐예요?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시크릿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 개나 소나 막 한다.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건 네, 필터링이 없다라는 거. 필터링. 네. 그래서 이 안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대학원 박사까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뭐 100억대 자산가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의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나는 78억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네, 그 얘기는 78억의 인간들의 각자의 삶이 다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의 네트는 커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행동, 나의 사고방식을 절대로 상대에게 강요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조언을 할 수 있겠죠. 사장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더 사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상대의 관점에서 하잖아요. 그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상대도 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내 스폰서님이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건 그분의 입장에서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요구가 있고요. 이걸 이제 시크릿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크릿이 저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소득의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처음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크릿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부여이지만 시크릿을 성장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다이아몬드 대신 김상미 사장님이 자 시크릿을 시작했던 이유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죠?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된 이유는요. 다이아몬드 승급 보너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 인정, 네, 자아 실현 이런 욕구들이 같이 맞물려 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핀에 도전하는 거지 단순히 성취 보너스 얼마를 더 주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크릿을 돈돈돈돈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빅 리더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작은 많이 하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혹하게 해서 시작만 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 시켜요. 왜?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의 욕구를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잘 따라오시나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졸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좀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 사장님들. 네. 졸지 마시고, 네. 나중에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6고의 5가지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셔야 돼요. 조재훈 사장님 아시겠죠? 네, 레드 다이아몬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크릿 안에서의 그럼 시간은 공평한가? 네, 자, 시크릿 안에서의 시간. 저는 2014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고 저는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누적수도 70억을 벌었고요. 저희 박보성 사장님은 50억을 벌었습니다. 네, 50억. 네. 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 어떤 부분을 120억을 넘게 벌었대요. 네. 8년. 자, 그럼 여러분들의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을 8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 마지선 사장님 8년 전, 우리 강윤순 사장님 8년 전, 우리 김서정 사장님 8년 전으로 가보는 거예요. 네. 내 나이에서 8년을 빼보는 거죠. 네. 저는 32살이었습니다. 네. 자, 그 시작과 해서 그 8년 동안 내가 이룬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무엇을 이뤘을까? 8년 동안. 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엄청난 성공과 명예와 어떤 많은 걸 이뤘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똑같은 8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시간은 누군가에게 많은 걸 남기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럼 8년 동안 당신은 어떤 일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네. 당신이 왜 지금 시크릿을 했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실버 정도, 플래티넘 정도 가시면 지치실 거예요. 네. 그 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이 정도 돈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크릿 하는 이유가 어떤 소속감의 이유라면 네, 그래도 여러분의 팀이 좋다면 사람들이 좋다면 오래 할 수 있어요. 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동호회처럼, 개모임처럼. 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그냥 웃고 놀고 마시면서 네. 시크릿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집단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시크릿을 샀는지 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how to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먼저 뭘 봐야 된다? why를 들여다봐야 돼. why. 나의 why. 네. 지금도 내가 시크릿을 하는 why. 시작했던 why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작했던 why는 거의 대부분 단순해요. 제품이 좋아서요. 네. 돈 벌려고요. 뭐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앞으로 시크릿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why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왜 시크릿을 하지? 내가 왜 이 주말에 이곳에 있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단순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시간 투자하는 걸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모든 것은 Y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크릿 Y. 네. 방법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Y가 달랐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버는 소득과 이룬 것이 다른 이유는 저는 시크릿으로 단순히 얼마의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 Y가 달랐고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달라졌을까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달하는 언어가 달라지고요. 네.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뭐가 달라진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제 결과가 달랐던 거는 how to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뭐가 달랐기 때문에 Y가 달랐기 때문에 즉 Y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Y가 금전적 Y와 시간적 자유. 네, 이게 우리의 Y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저는 다른 Y가 있었어요. 네,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고요. 시간을 남아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바로 뭐였냐면 변화였습니다. 나의 변화. 네. 내가 이 순간에 당장 돈은 벌지 못해요.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적 자유는 얻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변화했다면, 내가 이걸 통해서 성장했다면, 그러면 저는 시크릿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결과가 잘 됐어? 성공. 결과가 안 됐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이 과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 가셔야지만 이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도 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먼저 제품을 통한 변화입니다. 자,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맨 처음에는 어때요? 외모가 바뀌죠. 우리 박수환 사장님 몇 킬로 빠지셨어요? 손가락으로? 10kg. 예. 자, 10kg가 빠지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생기시죠? 그죠? 네. 자, 피부가 되게 안 좋았던 분이 저희 제품 쓰고 피부가 좋아지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 화장품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제가 살이 막 쪘어. 내가 막 뚱뚱해. 근데 다이어트 식품 얘기할 수? 없죠. 우리 신영 사장님은 이번에 바디 프로필 찍으시죠? 그죠? 예. 네. 뭐가 상승했어요? 이제? 자신감. 나 남자다. 자, 외모가 변하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자, 자신감이 상승을 하면요. 같이 또 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요. 네. 왜 내가 자신감 있게 볼게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정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성격. 예. 약간 매사가 삐딱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아, 내가 혹시 못생겨서?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열등감이 만들어지고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외모가 바뀌었을 뿐인데 뭐까지 바뀌어져요? 대인관계까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긍정적인 사람들, 네, 밝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제품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네, 나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제품 전문가가 되세요. 자, 제품 전문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사업이 확장됩니다.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다? 제품을 통한 나의 외모의 변화였다. 여러분들이 아직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외모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게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혜경 사장님. 이번에 루비 에이전트 정혜경 사장님이 16kg를 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이 그냥 다 구구팩, 다이어트 팩을 사신대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그분 하선에서만 다이어트 구구팩이 40개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그게 순수히 뭐 때문에? 이분의 외분의 변화만으로 뭐가 일어났다? 사업의 확장이. 네. 자, 두 번째, 사람을 통한 변화입니다. 사람을 통한 변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예. 네.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만나서 시크릿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누가 그런데요. 어때요? 온통 부정적인 얘기들이요. 네. 나에 대해 부정이던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부정이거나 네 그냥 부정이야. 나 그거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네 부정적인 사람들. 반대로 시크릿 하는 사람들은요. 99만 원밖에 안 해? 야 이거 제품만 쓰면 된다고? 야 그거 다 도와준다고? 한번 해볼까? 야 저 사람도 돈 벌었다고?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들.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해서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들이요.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같이 뭐가 생겨요?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변에서 죄다 안 돼, 안 돼. 그러면요. 아, 그거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대. 야, 한번 해보자. 야, 이렇게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듣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도전 의식이 생깁니다. 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성취를 하는 거야. 성취. 네. 브론즈 도전해보자. 마스터에 도전해보자. 실버에 도전해보자. 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성취를 했습니다. 자, 성취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 네. 작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칭찬도 굉장히 좋지만 오히려 칭찬만 너무 하게 되면 독이 뭐냐면 아이가 칭찬받을 일만 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칭찬받지 못할, 성공하지 못할 일은요, 오히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만 가게 돼요.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안전한 길만 가요. 왜냐면 내가 했다가 실패하면 칭찬을 못 받으니까. 네. 그러면 자,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작은 성취를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네.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뭐 혼자 방을 치웠어. 거기에 대해서 야, 너 너무 잘했다. 거봐 하니까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런 성취감을 많이 맛보게 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브론즈가 되시고요. 실버가 되시고요. 플래티넘이 되시고 마스터 10이 되시고 하다 보면요. 뭐할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다이아몬드까지 가신 분들은요. 다이아몬드 가기 전에는 다들 갈 수 있을까요? 스포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시면요. 블루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님 레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자존감이 바뀐 거.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네. 자, 자존감이 상승을 하면요. 목표가 더 높아져요. 네. 그냥 마스터 10이 아니에요. 야, 나도 다이아몬드 한번 가보자. 야, 나도 한번 크랄로야 가보자. 나도 중국점 가보자. 네,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게 되고요. 목표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사업이 확장됩니다. 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여기까지만 갔어요. 사업의 확장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도전을 하다가 작은 성취감을 맛봤고 자존감이 높아졌어. 여기까지 왔어요. 실패했나요? 그래도 나는 시크릿 통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크릿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돼야 돼요. 나의 긍정적인 변화가 Y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로 도전하시고 플래티넘을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내적인 자존감이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멋있어질 것을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몇백만 원 더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잃어가는 그 성취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멋지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쫄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야 되는 건 평생 그 자리에 멈춰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평생 흘러가지 못한 채 고여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평생 변화하지 못한 채 1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야지 내가 이걸 통해 도전을 하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때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 너무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길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의 자아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네. 세 번째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시작해요. 자, 그러면 비전을 시크릿 돈이 된대. 이걸 통해서 나는 더 크게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희망이 생겨요.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아, 시크릿. 그래. 이걸 하면 나 지금 자영업 하느라 힘든데 시크릿 내 1년 하고 3년 꾸준히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 지금은 내가 잠 좀 못 자지만 이걸 통해서 내 미래가, 내 아이들의 삶이 더 좋아질 거야. 네. 비전을 품으신 분들은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전을 품었다고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과 희망은 같이 가요. 비전은 굉장히 희망적인 단어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꿈꾸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보다 2022년도에, 2030년도에 더 잘 될 거야. 시크릿도 더 성장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는 고통이, 지금 하는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니 어차피 내년 돼도 힘들 건데, 내일 돼도 힘들 건데 오늘 왜 열심히 살아? 오늘 놀아야지. 오늘 대충 야 먹고 죽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네. 그거는 욜로족의 다른 말은요. 희망이 없음이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즐기자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욜로족들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벌어 오늘 씁니다. 이번 달에 벌어 다음 달 여행 갑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네.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비록 오늘은 고되고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요. 의욕이 있고요. 도전이 있습니다. 살아있어 이 아내가. 네. 그래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돌아와요. 네. 나는 희망을 갖고 일했을 뿐인데 열심히 했을 뿐인데 회사가 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벌면요.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팍팍해지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도요. 조금 더 그래 그래 한번 먹어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래 괜찮아 네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돈에 여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진짜 돈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싸우잖아요. 우리가 팍팍 살다 보면 많이 싸우죠. 싸우는 거의 거의 99%가 돈 때문이에요. 네. 근데 돈이 그걸 뛰어넘을 만큼 많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네. 기름값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고요. 뭐 하다가 뭐 실수해서 돈 더 나간다고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자, 삶의 여유가 있는 분, 내 삶의 여유가 있는 분, 네. 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타심이 생깁니다. 내 삶의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이 충족할 때 비로소 타인이 보여요. 내 안이 공허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고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근데 내 삶의 여유가 생기면요. 이타심이 생긴다니까요. 네. 누군가를 돕고 싶고요. 누군가를 챙기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요. 네. 저는 저의 성공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가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난이 뭔지를. 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도 단칸방에 살았고요. 항상 얘기하죠. 푸세식 화장실. 저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요. 뭐 급식비 못 내서 맨날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누군가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 삶으로 그걸 겪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파트너 분들 중에서요. 저는 능력 많고 잘나고 그런 분들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왜? 저는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간절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생겨요. 도와주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그 삶이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게 돼요.
그래서 보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그 성공의 노하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자가 있으면요. 그게 나랑 친하지 않든 적극적으로 대시하세요. 프로포즈 하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알려주세요. 다 알려줘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네. 저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형제라인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누군가는 8년 전에 이하림 같은 분이 이 방에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 전 성공했으니까요. 네. 그게 성공한 사람의 저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나의 성공을 흘려보내는 거.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의무를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파트너를 봐도 이런 마음이 생겨요. 도와주고 싶어요. 아, 저 사람이 들어와서 플래티넘 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이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정말 간절하시구나. 저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이타심을 가지고 돕잖아요. 그러면요.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야, 너는 먹고 살만 하니까 너는 지금 돈 버니까 그래 너는 남 도와주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사장님. 이타심이 있었고 원래 다른 사람을 돕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번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성공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라고요. 우리 사업은 그런 사업이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야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지 다른 사람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다가 다른 사람 핏발 먹다가 돈 벌어서 어디 기부한다고 절대 아니요. 그런 사람은 기부도 안 해요, 사장님. 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먼저가 뭐다? 이타심이요. 이타심. 여러분들 안에 이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시잖아요. 손해보셔도 괜찮아요. 손해본다고 화내는 거 이타심이 아니에요. 손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불쌍하면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면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득입니다. 지금은 잃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를 마이너스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1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네. 그거 진짜 믿으세요, 사장님. 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변화, 나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크릿이에요. 네. 우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가입을 해요. 네, 가입은 아까 얘기했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합니다. 소득, 제품, 안전. 제품에 대한 것도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네, 안전한 제품을 쓰고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전의 욕구와 맞물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어떤 분 만나서 미팅할 때 저는 그 얘기했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아기 가지실 건가요? 네, 그러면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제부터는 몸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파라벤 영상과 개별활성제 관련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을 쓰겠다. 네, 왜? 그분은 뭐? 안전하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시크릿 제품은요, 우리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입을 했어요. 와우 파티를 통해서 제품력을 보시고, 단톡방에 초대가 되셔서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복제.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 사업이 왜 오래 해야 되냐면, 왜 끝까지 해야 되냐면, 왜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용사들 가입을 했어요. 가입할 때는 다들, 아, 그냥 제품만 쓸게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우 파티를 했어요. 제품 괜찮네. 아, 이거는 쓸만하네. 오토씩 돌려야겠다. 단톡방에 초대됐더니, 와, 사람들 뭐야?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많네? 아, 이런 사람들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스폰서 미팅을 또, 와, 이게 성공할 수 있고, 와, 이게 나의 어떤 것도, 아, 나중에 강의도 할 수 있고, 야, 뭐가 있어? 글로벌 사업이야?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한 달이 걸릴 수도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사람 하나가 변화가 되잖아요. 이 사람 한 명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10명, 100명이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파트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결과도 나지 않는다고, 지금 사람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브론즈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이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엔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스템 밖에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돼요. 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로 나타나시는 거. 아까 이제 사업의 확장은 변화되고 나서 나오는 거라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꾸준히 시스템 속에서 계속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판단해보고 아 아니가 이 사람 아닌가 봐. 저 사람 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물을 파려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네. 한 100m 팔고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와. 옆에 우물 파는 거야. 또 100m 파고 들어갔는데 안 나와. 옆에 우물 파는 거야. 예.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여기저기 구멍 파고 댕겨. 막 우물 파고 댕겨. 근데 결과는 안 나와. 왜?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직전까지 와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직전이야. 이제 마음을 딱 먹을 것 같아.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시선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사장님 내 하고 갑자기 막 무시하고 갑자기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자기 투명인간 취급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도 나 이렇게 마음이 다시 죽겠죠. 그거 또 다시 딴 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더지 찾기라고 하거든요. 예, 두더지 찾려고 땅굴을 팠는데 두더지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또 땅굴을 파고 왜?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나올 때까지 파자. 네. 사람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단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환경이 뭐다? 시스템이다. 환경의 변화 없이는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너무 어렵나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다들 이게 정신이 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힘드시면 잠깐 졸리시면 일어났다가 거기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내면이 변화하면 결국은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돌아온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입만으로는 절대로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비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기 다 뛰쳐나온 사람 없습니다. 자, 8년 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스템. 그 사람의 시스템에 있을 때 네, 교육 안에 있을 때, 스폰서와 함께 있을 때, 제품을 쓸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시키셔야 되는 게 어디다? 세미나입니다. 네, 줌 원데이 세미나 이제 또 토요일 날 하죠,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팀마다 원데이 세미나 오프라인 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곳에 파트너를 모시고 오십시오. 네. 파트너가 바빠요? 다 바빠요, 사장님. 한가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왜 시스템이 중요한지, 왜 세미나에 와야 하는지, 그곳에 12번 왔을 때 너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그게 너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와야 하는 이유, 그 사람은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가게가 있어요. 아이 남편이 반대해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여러분들은 그냥 와야 되는 이유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와야 되는 이유만 계속 그러시구나. 남편이 반대하시는구나. 근데 사장님 세미나 오셔야 돼요. 그렇구나. 본업이 있으시구나. 근데 사장님 세미나 오셔야 돼요. 그렇구나. 사장님 날씨가 춥구나. 근데 세미나 오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나요? 예.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예.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세미나 오셔야 되는데. 그거 3번 들으면요. 와요, 사장님. 네. 질려서 와. 질려서. 네. 그리고 궁금해서 와.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승전 세미나 오셔야 되는데. 예. 왜? 그 사람 성공해야 되니까. 난 당신 성공시키고 싶은데, 당신 여기 돈 벌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 세미나에 와야 되는데, 안타깝다. 세미나에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계속, 예.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건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예. 네, 기승전 세미나. 우리 사장님들 이제 배우고 가시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시크릿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날이 올 겁니다. 저도 그런 순간에서 정말 지금도 막 생생한 날들이 많이 있거든요. 블루 다이아몬드 승급했을 때,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막 미국 그 많은 분들 앞에서 크라운 스피치 했을 때, 막 이런 순간들. 네. 그런데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크로노스의 일상적인 매일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공을 꿈꾸죠. 네, 화려한 성공의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과정은 지극히 평범하고요, 지극히 지루하고요, 지극히 처절합니다. 네,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해 보이는 헛수 같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특별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화려한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공을 꿈꾸면서 화려한 과정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힘들고 구차한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 길 가지 않아요. 네. 시간 투자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와우 파티 하지 않아요. 네. 제품 보여주는 걸 하등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한 명한테 얘기하는 걸 구차하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또 찾아가는 걸 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아쉬운 소리 못해요. 네. 아쉬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왜 해야 하냐면 내가 안 하면 내가 오늘 거절당하고 내가 오늘 구차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처절하게 살지 않으면 나의 딸들이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나의 딸들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같았고 저희 엄마가 60대고 70대 됐을 때 어딘가에서 청소하면서 네 남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젊은 애들에게 허리 굽히면서 돈 벌까 봐. 네. 우리 엄마가 아쉬운 소리 하고 살까 봐. 제가 아쉬운 소리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네.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거는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욜로족이야. 나는 현재에 충실해요. 나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살 거예요.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어머님은요? 그분들의 아버님은요? 그분들이 놀기 싫어서 어디 맛있는 거 못 드셔서 그러고 계실까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나의 부모님은 어딘가에서 그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크로스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돼야 돼요. 지루하게. 네. 정말 지루해요. 네.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거절당하고 똑같은 사람 붙들고 똑같은 변화되지도 않는 진짜 허공에 메아리 치는 느낌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파트너 붙들고 10번 얘기해, 100번 얘기해.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아.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근데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한 명이라도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80명 들어왔습니다. 180명이 오늘 강의 다 들어요. 근데 다 똑같이 결과를 만들지 않아요. 누군가는 흘려 듣습니다. 괜찮아요. 네, 180명이 다 흘려들었는데 이 중에 한 명만이라도 그래요? 스파님 스파님 저는 처절하게 한번 성공을 꿈꿔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그 한 명이 성공하면 돼요. 네, 179명이 이 얘기를 너네 무슨 개똥 철학이야. 너는 왜 맨날 그런 소리 해? 라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네, 그 한 명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네. 왜? 제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내가 1년 고생한 거, 3년 고생한 거, 8년 고생한 거, 그걸 다 보상받을 그 이상의 만족감과 정말 행복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꺼이 그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요. 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갈 거고 우리는 결국 2021년도 12월 31일을 보내고 1월 1일을 맞이할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누군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건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일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만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달, 1년이면요. 시크릿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8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3년 9개월 걸렸어요. 3년 9개월 걸렸고 4년은 크라 로얄로스의 4년이에요. 네. 3년 9개월 만에 누군가가 최고 직급자가 되고 1년에 3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뭘 할 것인지, 네,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정말 그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단순히 나 혼자 예뻐지려고요, 나 혼자 날씬해지고, 나 혼자 얼마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걸 통해 그 다음 단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저 물음표 안에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내가 왜 끝까지 시크릿을 해야만 하는지. 네. 저는 이곳에 나눔이라고 썼습니다. 나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시크릿으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랑도 받았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 좋은 추억도 쌓았고요. 전 세계 거의 20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젠 제가 받은 걸 나누고 싶어요. 그걸 나누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이 벌고 싶고, 네, 더 성공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안에 그 물음표 최종 목표를 꼭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30일 제 39번째 생일이었어요. 그죠? 네. 6월 30일 날. 그때 제가 결단이란 걸 해요. 그래, 말로만 실천하지 말자. 무언가를 정말 나누려면 제대로 나눠보자. 라고 하고, 제가 그날 후원한 아이들, 제 생일을 맞이해서 후원한 아이들, 네.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가 돼요. 80명. 네. 8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뭘 줄까? 아, 그래, 한 아이라도 나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떤 분이 한 명을 만났어요. 한 명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장님의 삶이 바뀌진 않았어요. 김상미 사장님이 오늘 한 명을 오토십을 걸었어요. 그분이 오토십을 쓴다고 상미 사장님의 인생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김상미 사장님 때문에 제가 돈을 벌었고요. 제가 그 돈 3만 원으로 지금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그 한 명 때문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 어딘가에 있는 한 아이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흘려보내고 싶어요. 네. 우리 사장님들도 오늘 만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클로징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을 클로징하면 이 할인이 돈을 번대. 근데 이 할인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를 살릴 거래. 여러분들이 그 클로징 한 건에 그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업하실 건가요? 대충 하실 건가요? 추우니까 집에서 그냥 뭐 아이 그래 좋을 때 날 좋을 때 하자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하는 시크릿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정말 멋있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실까요? 네, 우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부의 공동체입니다. 네, 혼자만 부를 독식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네, 함께 나누는 사업이고요.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업이고요. 정말 저는 시크릿으로 10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려면요. 한 달에 5천만 원, 한 달에 3, 4천 정도의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럼 1년에 3, 4억이겠죠. 네. 근데요.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달에 제가 1억을 벌고 2억을 벌면요. 여러분들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후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성공에 간절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1년에 10억, 20억을 벌 수 있거든요. 1년에 30억을 벌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정말 시크릿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강력한 이유를 탑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다가 포기할 때 힘들 때 포기하는 그런 Y가 아니라 내가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네. 저는 아직은 80명이지만 저의 품에 안기지 않은 920명의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네. 내가 지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네. 그 아이들은 지금도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네. 저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고, 후원자가 되고 싶거든요. 우리 사장님들도 왜 내가 시크릿을 해야 할까? 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까? 네. 그 나름의 목표 의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게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Y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과정. 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건 결코 옳은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내가 100억을 버는데 그 100억으로요. 1000명, 2000명을 후원하더라도 그 100억을 누군가를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번 돈이라면 차라리 그 돈 벌지 않고 후원하지 않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확실한 Y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정확한 정직한 과정이 따라와야 한다. 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멋지게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는 누군가에게 건강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주는 사업이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은 살리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가 성장하는 시크릿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중지.
정말 강의만 하다 보면 혼자 또 막 흥분하고 필 받고, 그죠? 네. 오늘도 너무 오래 했네요. 호호호, 네. 그래도 180명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사장님들, 다들 잠이 좀 깨셨나봐요. 눈빛이 막 살아났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비장해지셨습니다. 네,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사장님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고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네,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네, 지금처럼, 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시크릿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감. 네, 어떤 도구인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누가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룰 것이냐. 네, 칼이요. 의사한테 들어가면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강도한테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요. 네, 시크릿이란 도구도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리더분들 예, 추우신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줌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요. 초대 많이 하시고 네, 오늘도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